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차가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 네, 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대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자라는 이미지인데요.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고대 역사를 보면 기나긴 포로 생활은 둘째치고 결국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것도 모자라 현대에 와서는 히틀러에게 박해를 당해 민족 전체가 몰살될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부자 100명 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을 만큼 부를 일구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란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역경을 뚫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철학,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들의 평생에 걸쳐 따르고 있는 원칙이 총 18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절제. 주머니를 비우지 않으면서 공허함을 채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 지인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외제차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과 명품 사진으로 SNS가 아주 도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네, 사업이란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빚을 갚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걸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성공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많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내면에 2가지 존재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야수. 네, 내면 깊숙한 곳에 살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야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존재는 천사입니다. 야수와는 반대로 우리 삶을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보통은 이 두 존재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창조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야수에게 천사가 제압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야수가 흔히 쓰는 방법은 음식값을 낼 현금이나 아니면 은행 잔고가 부족한데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즐겨. 네, 이 신용카드로 빚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속도는 비록 느릴지라도 우울과 가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작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언가 구입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길 때마다 일단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즉각적인 만족감 대신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유대인은 분명 자신이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설명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구입한 그 물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알려주는 첫 번째 부의 원칙입니다. 내면의 야수를 길들이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절약인데요. 절약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하면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칙인
자기 절제랑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까 말했던 인간 내면의 두 존재, 야수와 천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야수는 자기를 파괴하는 성향을 가진 반면, 천사의 경우 유일한 임무가 있는데, 이 야수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려면 야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메디슨이라는 저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유동적인 장치라는 건데요. 제가 방금 싸워야 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뭐 주먹질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매체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요,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계속 스스로 내면에서 싸워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어린 나이에 쥐어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엔 이런 자기 절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면의 그런 야수와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 점점 자기 절제라든지 아니면 절약과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세계 곳곳에 정착한 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돈벌이였죠. 네, 무슨 일이든 일단 돈벌이를 시작했고, 이후에 악착같이 절약하고 모아서 이걸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밑바닥부터 부자가 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기 절제와 절약을 체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비록 우리가 내면의 야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천사를 우선시할수록 우리 내면의 이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우리를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토라, 즉 성경을 평생 인생의 지침서로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네,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재정은 내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욕망에 이끌려, 돈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욕망을 통제한 상태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어떻게 나가는지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돈이 결정했다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네 번째 원칙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 원칙이 뭐냐? 네 번째 원칙은 이 지출에 대한 부분, 즉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 원칙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공부는 이 경제 공부, 특히 부의 철학과 원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